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떠오르는 사건들이 두세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11월 20일 미국 뉴욕시 세네카 카운티의 한 911 센터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트럭에 깔렸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미친 듯이 소리쳤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신디 칼슨. 그녀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아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칼 칼슨은 자신과 아내가 장례식에 갈 일이 있어서 함께 외출을 했었는데 그 사이 아들이 트럭을 수리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단순 사고사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칼은 아들 리바이의 사망보험금 하나로 9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바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리바이의 할머니 알린 멜처는 이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이내 칼이 리바이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해요. 그녀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17년 전 발생한 한 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칼은 크리스티나 멜처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은 짧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에 골인을 했죠. 근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칼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리스티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지인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지내라, 집 나와서 지내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녀는 칼의 옆에 남기로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아이들 때문이에요. 자신의 새 아이, 에린, 케이티, 그리고 리바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1991년 12월 31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머피스의 한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칼슨네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재를 눈치챈 크리스티나는 불이야! 라고 외쳤고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은 칼은 새 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 밖으로 나왔어요. 몇 분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화염이 너무 심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크리스티나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여기서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의 창문이 나무판으로 막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사건을 계속 알아보니까 이상한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칼이 아이들을 대피시킨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냥 멀뚱히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소방관들 또한 현장을 보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해봤는데 이게 단순 사고라고 생각되진 않았고요. 왜냐면 현장은 강한 등유 냄새도 났고 불이 크리스티나가 사망한 화장실 바로 앞에서 발생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칼은 그저 사고일 뿐이라는데요. 그는 우연히 크리스티나가 3일 전 욕실 창문을 깨서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둔 거였고 등유를 난로에 넣기 위해서 복도에 뒀었는데 우연히 고양이가 쳐서 카페트 위에 등유가 쏟아졌고 하필 이 카페트 옆에 망가진 전등이 있어서 아주 우연히 불이 났다는 설명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크리스티나의 사망이 사고라고 주장한 칼은 이후 더욱 수상한 행적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가족들에게 크리스티나 바삭바삭해져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아내에 대해서 바삭해졌다? 이 표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크리스티나 가족들도 이 표현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칼은 화재 바로 다음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면서 아내의 장례도 묘비도 세워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크리스티나 가족들은 그녀의 사망이 칼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확신했어요.
그를 의심한 사람은 크리스티나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집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라고 판단했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크리스티나 보험사에서도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사망하기 19일 전에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망과 칼을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검 결과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돼서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건 맞지만 방화를 저지르고 크리스티나를 가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들은 크리스티나가 화재 전에 남편으로 인해 무력화된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하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크리스티나 사건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판정이 됩니다. 결국 칼은 이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크리스티나 사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리바이는 이를 더 확신했죠. 왜냐하면 리바이는 화재 당시 어머니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불타는 집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가 천국 갔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리바이와 칼의 갈등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고 이전에 아내에게 향했던 그 폭력이 이제는 리바이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사망 후 칼스는 신디를 만나 재혼을 하면서 칼과 리바이는 서로 의절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리바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인 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바이는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선물도 사주고 대화도 많이 걸고 장난도 치고 친해지려고요. 이걸 지켜본 신디는 둘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뜻 보면 고요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리바이 사망 이후 신디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트럭에 깔려서 사망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정말 크지만 더 충격적인 건 리바이의 죽음이 남편인 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디는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칼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리바이 사망 당시의 흔적들 때문이에요. 그가 사망하기 17일 전 칼의 설득으로 리바이는 갑자기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었고요. 심지어 사망 시 보험금의 수령자가 리바이 자신의 딸들이 아닌 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디는 그가 사망 시 자신의 전 재산을 칼 앞으로 해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칼이 리바이를 설득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하긴 하죠. 칼은 리바이 사건 이전에도 이상할 정도로 여러 차례 사고에 휘말렸는데요.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또 한 번은 마곡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고요. 칼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던 신디는 그의 뒷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칼이 신디의 이름으로 16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험금을 내기 위해서 리바이의 사망보험금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죠. 신디는 리바이 다음으로 타깃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디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리바이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고 부검 결과 리바이가 칼이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근데 크리스티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신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디는 너무 무섭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칼과 마주하기로 하죠. 2012년 11월, 신디는 칼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숨기고 칼에게 물어요.
도대체 리바이 죽음에 대한 진실이 뭐야? 신디의 집요하고 끈질긴 요청에 결국 칼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리바이가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모든 광경을 봤지만 그저 기다리면서 상황을 이용한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리바이를 죽게 내버려 둔 건 맞지만 단지 그건 사고였다고요. 그렇게 신디의 활약으로 칼은 리바이에 대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면서도 칼은 살인이 아닌 사고였다면서 억울하다는데요. 계속된 경찰 조사에 그는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칼은 리바이를 죽이기 위해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차고지로 리바이를 데리고 갔어요. 트럭은 앞바퀴가 빠진 채 유압잭 위에 흔들거리면서 올려져 있었고 트럭을 지탱할 만한 안전블록은 존재하지 않았죠. 트럭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리바이는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채 트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바이가 완전히 들어간 순간 칼은 트럭 앞좌석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트럭이 균형을 잃고 리바이 몸 위로 떨어지면서 그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근데 칼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리바이가 막 비명을 질렀잖아요. 이 소리를 덮으려고 라디오 볼륨 소리를 최대한 높이고 리바이의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리바이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 태연하게 신디와 장례식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칼은 자신이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신디를 데리고 차고지로 간 거고요. 그리고는 함께 리바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충격받은 척 연기하면서 신디에게 신고 전화를 재촉했던 거였습니다. 2013년 11월, 칼은 리바이 살인에 대한 2급 살인죄를 판결받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해 딸이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엄마 죽은 지 22년이 지났는데 경찰들이 아직도 못 잡았잖니? 앞으로 변하는 건 없어. 죄책감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칼은 크리스티나 사건을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했어요. 하지만 리바이의 죽음은 도화선이 되어 크리스티나 사건의 재조사를 촉발했고 2012년 12월 검찰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한 수사관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들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된 증거들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칼의 범행임을 드러나게 되죠. 경찰 조사 중 칼의 끔찍한 계획이 한 개 더 드러나게 되는데 칼 다음으로 범행 대상이 신디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리바이의 어린 두 딸이었습니다. 칼은 이를 위해 아이들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해뒀어요. 그는 손녀들을 살해하고 아이들의 사망보험금 또한 싹 다 받아내려고 한 거죠. 다행히 리바이 사건이 늦지 않게 해결이 되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살해당한 지 29년이 지난 2020년 2월,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칼은 1급 살인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사고로 묻힐 뻔했던 크리스티나와 리바이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보험금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돈에 눈이 먼 추악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수십 년간 반복되는 보험 사기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게 좋은 해결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